진통제로 내가 사라졌다? 그럼 예. 편두통 아니십니다. 진통제로 사라지면요. 예, 태양혈 두통, 보통 긴장성 두통 이쪽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오늘 주제가 편두통입니다. 네. 원장님, 편두통 하면 일단 단어적으로만 볼 때 네. 한쪽에만 두통이 오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잘못 매칭된 병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양혈 두통이라서 우리 관자놀이가 아프면 예. 아이고 편두통이야 그러죠.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의학적인 용어의 편두통은 예. 뇌가 아픈 것을 말합니다. 뇌가 아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두풍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두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두통, 긴장성 두통을 말하는 거고요. 예. 의학적인 용어의 편두통은 뇌에서 혈류순환의 장애로 예. 뇌의 여러 감각기관까지 다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예. 그런 예. 질환을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편두통은 굉장히 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응급실 실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예. 마땅히 진통제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 없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뇌라는 기관 자체가 예. 전신의 감각기관을 주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역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혈류의 어떤 흐름이 예. 통증을 유발하는 즉 뇌를 압박하는 뇌세포에 영향을 주는 통증이다라고 추측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 두통하고 좀 비교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단순 두통은 그러면 약간 스트레스성 이런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두통을 사실은 예. 살짝 구분을 해주면 좋은데 예. 단순 두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긴장성 두통이 가장 많이 있고요. 긴장성 두통이요. 예, 스트레스성 두통이라 해서 신경 쓰고 그러면은 이 머리가 피부가 이렇게 낚싯줄로 챈 것처럼 탁탁 땡기는 통증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고 해서 아. 이 뇌에서 나오는 두피 신경이 있습니다. 예. 머리 피부의 감각을 지배하는 두피 신경이 수축하고 긴장해서 오는 긴장성 두통이 굉장히 많고요. 스트레스성 두통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군발성 두통이라 그래서 예. 남성들에게 많은 두통이 있습니다. 예. 자율신경계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제 3차 신경통 계열에 들어가고요.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나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또 눈물이라든지 이제 콧물이라든지 이런 증상도 같이 동반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남성에게 많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편두통, 여성에게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들과 관련돼 있는 어떤 호르몬 계열의 문제와 연동돼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생리와 관계가 있지 않나 하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리라는 것은 혈액의 어떤 왕성한 분비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성에게는 혈류순환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매월 한 번씩 일어나게 되죠. 예. 그것과 연동이 되지 않느냐라고 학계에서는 추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20, 30대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이제 편두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예. 숙취, 네. 예, 두통 증상이 늘 따라오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스트레스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약간은 편두통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편두통과는 정반대의 기전을 보이는데요. 편두통은 혈관이 찌그러들었다가 예. 팽창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터질 듯이 예. 아프게 되고 점점 심해져서 막 심한 사람은 6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막 나타나는데 비슷하게 숙취 두통도 혈관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 숙취 두통은 반대로 혈관이 쭈그러드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신다든지 따뜻한 물을 마시고 몸 안에 수분을 보충해 줌으로써 혈관 내에 수분량이 증가하면 좀 가라앉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좀 그렇습니다. 사라지는 거군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히 아프지는 않고 지끈지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지요. 둘 다 혈관이지만 그런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사람에게서 특히 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편두통이 예를 들면서 고혈압, 저혈압 이런 경우처럼. 기본적으로 혈관이 팽창하기 때문에 예. 고혈압 환자군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두통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나중에 중풍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뇌출혈
요새도 뭐 안 좋은 기사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류의 증상이 나타나게도 되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은 특이하게도 저혈압 환자 중에도 편두통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뇌를 많이 혹사시키는 분들에 나타나게 되겠죠. 목 디스크 환자한테도 잘 나타나고요. 안압이 높은 녹내장 환자에게도 오고요. 또는 이제 턱관절 장애, 예. 턱이 잘 빠지는 환자한테도 네네네네. 나타나고요. 치과 치료 이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뇌에 주는 굉장히 많은 자극들 또는 시각적 자극이라든지 아니면은 청각적 자극이 많이 발달할 자극으로 뇌가 피폐해져도 또 예. 발생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종류별로 나눠봤지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느낀 점은 우리 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구나.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몸에서 제일 변화무쌍하고 예민한 기관이 뇌죠. 그렇군요. 그러면 악화되는 요인들 네.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면이 일단 가장 크고요. 수면. 네.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 하더라도 잠을 푹 자고 나면 예. 좋죠. 그 중에 수면이란 그 뇌가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이제 수면의 파형이 예. 바뀌잖아요. 예.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알파, 세타, 델타로 가게 되는데 델타파 유형을 오래 가졌던 아인슈타인이 가장 뇌 회복력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델타파는 세상 모르고 자는 숙면 상태를 말합니다. 제일 부러운 분들이긴 한데. 그렇죠. 그때 뇌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 뇌 촉수액들이 뇌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저희가 가끔 낮잠을 깜빡 잤는데 한 20분 내지 1시간이 지났는데 개운해지는 경우 있죠. 있죠. 그때가 델타파로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뇌 촉수액이 뇌를 깨끗하게 씻어줬을 때 나타나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된다면 예. 스트레스를 받던 뭐 하던 회복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멜라토닌이라 그래서 예. 수면 유도제 먹잖아요. 예. 그 멜라토닌에 의해서 촉발이 시작이 되는데 멜라토닌이 안 나오고 다몽증, 꿈을 많이 꾸고 예. 얕게 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 뇌가 쉬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았는데도 이런 편두통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1번은 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레스 아니면 어떤 불필요한 시청각 자극, 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아니면 카페인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 음식에 따라서도 뭐 다른 사람 안 그런데 나만 예. 이제 편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다양한 요소까지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본인의 어떤 성향, 체질, 음식과의 궁합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두는 게 필요하겠어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네. 두통일지를 써보라. 편두통 환자에게는 두통 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쓰는 건 아니지만 예. 두통이 생긴 날 그날 하루 정도 전에 예. 사실 편두통은 그날 팍 생기는 게 아니고 2, 3일 전조 좀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은데 하거든요. 그 2, 3일 사이에 있었던 일 그것도 요점별로 술 마셨음, 커피 많이 마심, 잠 2시간밖에 못 잤음, 누구랑 싸움 뭐 이런 뭐 마심 음식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무슨 뭐 나는 뭐 포도주를 먹으면 심해져. 예. 뭐 나는 뭐 예. 소세지나 햄 맞아요, 종류 많이 맞아요. 먹으면 심해져. 이렇게 특징을 찾아낼 예. 수가 있기 때문에 두통 일지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과실주를 먹으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잘 안 네.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예. 그럼 보통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다양하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좀 설명이 길지만 예. 일단 청각이나 이런 시각의 자극을 받는 경우에는 미식거림도 잘 발생합니다. 우리가 멀미 환자들이 보면 예. 이렇게 전정신경의 흔들림 때문에 맞아요. 그것으로 위장신경이 자극받는 거거든요. 예. 이런 계통으로 오실 때는 청각의 전정신경의 안정과 예. 위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위장을 편하게 하는 치료법을 쓰고요. 시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에 오신 분들은 예. 물론 게임이나 이런 걸 안 하시게도 해야 되겠지만 예. 뇌압을 떨어뜨려주는 약을 또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거기다 턱관절이 문제가 되신다면 턱을 맞춰드리고요. 디스크 환자는 디스크를 방사선 촬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완치가 되게끔 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원인 규명을 전제로 한 예.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진통제로 내가 사라졌다? 아, 그럼 예. 편두통 아니십니다. 아, 진통제로 사라지면요. 예, 아. 태양혈 두통, 보통 긴장성 두통 이쪽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예. 아주 진짜 앞이 깜깜해질 정도가 되고 죽고 싶을 정도로 뇌 한쪽을 떼내고 싶다고 표현할 정도가 되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막 이런 정도의 극강의 두통이 편두통이지요. 그러니까 약도 별로 어찌됐건 없습니다. 두통이 계속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유,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그죠? 무조건 네. 나쁜 거죠. 네. 예. 근데 왜 우리가 일단 두통이 생기면 약부터 찾는 게 그렇죠. 일상적이긴 해요. 네네. 예,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뭐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쓰셔야죠. 예. 여러 가지 약들이 있으니까 진통제. 예. 간단한 진통제로 안 되면 정도가 심하다면 편두통을 의심해 보시기 시작하고요. 예. 그러면서 생기려고 전조증이 올 때 지압 같은 거. 저희가 음. 태양열 두통이라서 관자놀이 꾹 누르는 거. 예, 예. 또는 백회열, 머리 꼭대기를 꾹 누르는 거. 아. 목 뒤에 풍지혈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를 누르는 것. 아. 또는 합곡이라 해서 인터넷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예, 찾아보세요. 예, 예. 이렇게 합곡을 누른다든지 아.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초기에 막으면 예. 편두통이 그냥 지레 가라앉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예방법도 필요하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편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다른 두통과는 좀 다르게 다른 두통은 이렇게 누워서 엎드려 있으면 쪼그려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가라앉거든요. 군발성 두통이라든지 긴장성 두통은 좀 쉬면 가라앉습니다. 예. 편두통은 눕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을 아예 강력하게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요. 예, 한 시속 한 6km 이상으로 막 달려주는 거죠. 아. 그런 동작을 통해서 해소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 그래서 쉽게 잘 안 가라앉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것저것 많이 해보셔서 뭐 가라앉히는 방법들을 아. 사용하신다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데도 그렇고 그렇죠. 치료하는 데도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특성, 네.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좀 필요하네요. 음식을 조절한다든지 네. 또는 조절이 아니고 사실 이런 분들 여성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생리 때 잘 안 드시잖아요. 아프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아서 공복은 절대 피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고 예. 저 음식을 먹으면 심해지고를 찾으실 수 있어요. 두통 일지에 의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되시기도 합니다. 두통 일지. 네. 혹시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두통 일지를도 한번 써보시면 네.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환경 부분도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두통 환자 네. 일반적으로 어떤 그 환경을 좀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 이제 그 스트레스와 수면이 보장되는 막아질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겠죠. 심신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잠을 좀 깊게 잘 수 있는. 그러면서 시각과 청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일단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스마트폰 같은 건 빼야 되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편두통에 도움이 되는 자극적인 것을 피해주는 것. 이것이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요즘에 정말 왜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시력 얘기할 때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네. 이것도 절대 두통에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통 환자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